이제 두 번째 시간이죠. 73페이지 한번 보세요. 73페이지. 등록의 결격 사유. 자, 이 등록의 결격 사유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등록의 결격 사유가 13가지로 분류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등록의 결격 사유. 자, 등록 등의 결격 사유 제목인데,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일단 등록이 안 되는 거죠. 여기 등록이 안 된다. 등록이 안 된다 말은 결국은 뭐가 못 되는 거예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등록이 안 된다는 얘기는 개업이 될 수 없다. 그리고 등이기 때문에 종사가 안 됩니다. 종사. 중개업의 종사가 안 되죠. 종사가 안 되면 결국 소속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되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죠. 등록의 결격 사유, 어떤 사유가 있는지 13가지를 분류해서, 첫 번째는 미성년자입니다. 미성년자는 결격 사유자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미성년, 성년, 미성년 어떻게 구분합니까? 나이로 구분해요. 나이로 구분하죠. 나이가 몇 세? 만 19세 미만인 자예요. 만 19세 미만인 자를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미성년자예요. 나이로 구분하지. 만약에 뭐 외모로 구분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다 뭡니까? 여러분은 다 미성년자지. 일부 제외. 일부 제외. 자,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가 결혼할 수 있습니까? 네. 네, 미성년자 혼인했다. 혼인하면은 민법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년 의제가 됩니다. 그럼 단독으로 법률행위 가능하죠. 자, 또 법정 대리인. 자, 법정 대리인 누굽니까? 친권자죠. 친권자. 법정 대리인 동의 받아가지고 또 단독으로 민법에서 법률행위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혼인을 하거나 법정 대리인 동의 받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결격이라는 거예요. 결격입니다.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결격이 안 되느냐? 네, 무조건 나이가 만 19세가 돼야 됩니다. 만 19세가 되어야 결격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미성년자는 시험을 쳐가지고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죠. 근데 개업 공인중개사는 될 수가 없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성년이 되어야 등록할 수 있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결격사유자가 누굽니까? 성년 후견인이에요. 피성년 후견인. 과거에 금치산자 이래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은 심신이 상실됐습니다. 심신상실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사무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한테 우리가 사무를 맡길 수 있습니까? 없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시작하겠다.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 받은 사람을 피성년 후견인 이래 부릅니다. 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예요. 성년 후견에 관한 개시 심판을 안 받았는데 좀 이상하다.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 있죠? 아닙니다. 일단은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자, 언제 벗어납니까? 성년 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네, 끝내겠다. 종료 심판을 받게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죠. 결격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근데 개시 심판 받고 지금 피성년 후견인데 갑자기 돌아왔어요. 정상적으로. 벗어납니까? 안 벗어납니다. 뭘 받아야 돼? 종료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종료심판. 자, 요 비슷한 사람이 있죠. 세 번째, 피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한정치산자. 자, 요 사람은 심신이 이제 상실된 것까지는 아니고 심신이 어떻다? 박약해요. 박약, 심신박약자. 그래서 사무처리가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지. 왔을 때는 뭐 잘 되고 안 왔을 때는 잘 안 되고 뭐 그런 거지. 자, 가정법원으로부터 마찬가지예요. 가정법원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 한정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네, 개시심판. 개시심판 받은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피한정후견인. 언제 벗어납니까? 마찬가지예요. 가정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에 관한 무슨 심판? 종료, 끝, 종료 심판을 받으면 결격에서 벗어난다. 받기 전에 뭐 원래 돌아왔다. 그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요런 데. 이거 말고 이제 시험 문제 이제 나온 것 중에서 보면 작년하고 뭐 좀 한 2번 정도 나왔었어요. 뭐가 나왔냐면 피특정 후견인 나왔어요. 자, 피특정 후견인은 그렇게 나왔다. 그러면 그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이 결격 사유자고 피특정 후견인은 특정 업무에 관해서만 후견을 받는 그런 사람을 이제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데 그 피특정 후견인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누굽니까? 파산자죠. 파산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지금. 파산 신청했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복권 결정, 복권 선고, 면책 결정 뭐 이런 결정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결격에서 벗어난다. 이해되겠죠? 네. 선고받기 전에 돈을 다 뭐 완제를 했다고 해서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네. 복권 결정, 면책 결정, 네. 복권 선고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파산 제도하고는 별개의 제도로서 개인 회생 제도 이런 거 들어보셨죠? 파산 제도하고 다른 제도입니다. 개인 회생은 돈을 다른 방법에 의해서 조금씩 갚아 나가는 겁니다. 개인 회생이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이 있어요.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격이 아니다. 요거 결격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가 이제 수용자에 관한 내용인데,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첫 번째가 집행이 종료. 이 말은 형을 다 채우고 나왔다 그 말이에요. 집행 종료. 조문을 기억하셔야 돼요. 일단 집행 종료. 그리고 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집행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제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또는 두 번째 집행이 면제 이렇게 된 날로부터 이제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년 미경과. 이때부터 이제 3년이 나오는 거예요. 요거 전에는 3년이 없잖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3년이 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금고 이상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형 9가지 형이 있어요. 제일 높은 게 사형이죠. 사형이에요. 자, 사형 밑에 이제 또 뭐가 있습니까? 징역형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금고형이 있단 말이지. 요 밑에 보면은 또 몇 가지 더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요 밑에 뭐 형 종류가 있어요. 잘 모르고. 네. 몰라도 됩니다, 그거. 우리는 금고 이상만 알면 되니까. 근데 요 밑에 한 6가지 더 있어요. 자격 상실부터 해가지고 자격 상실, 자격 정지, 벌금, 과료, 구류, 몰수 이런 것들이 다 형이에요, 형. 다 알 필요 없고 그냥 금고 이상만 아시면 돼. 사형도 의미 없잖아. 사형도 죽어가지고 또 뭐 다시 와서 또 뭐 일을 하겠습니까, 그죠? 사형도 안 나오겠지 시험에. 의미 없고. 징역형, 금고형 요건데 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갔다 오신 분은.
자기의 경험을 좀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갔다 오신 분 얘기하고 자기. 자, 징혁은 일단 둘 다 교도소 가는 거예요. 징혁은 일을 안 하고 가서 일 안 했는가 보네. 자, 징혁은 일을 합니다. 예. 정력을 해요. 정해진 노역을 합니다. 일을 합니다. 징혁은. 금고는 일 안 해요. 금고에 갇혀 있습니다. 둘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둘 중에 뭐 하나 받아보라 그러면은 뭘 받아보시겠습니까? 금고형 그냥 가만히 금고 안에 10년 동안 못 삽니다. 그러면 사람이 일을 해야지. 예, 움직여야 되고 그렇죠. 하여튼 차이점은 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고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 이게 나오죠. 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이 이 법에 의해서 위반을 하든 이 법에 의해서 받든 또 저 법에 의해서 받든 불문한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징역형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되죠? 결격 사유가 되는 거예요. 중개비 종사 못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법 저거 불문이니까 누가 때렸다 누가 때렸다 징역형 받았죠. 그러면 결격 사유자입니다. 일 못합니다. 중개업 종사 못한다고. 이 법 저거 불문하니까 어떤 법에 의해서든 금고 이상 받으면 결격 사유자입니다. 이거 헷갈리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됐다는 얘기는 형을 다 채우고 나온 거죠. 그걸 뭐라 부릅니까? 네 글자로? 만기 출소. 출소. 최근에 나왔네, 출소. 최근에 나오면 출소고, 좀 오래전에 만기 석방이라고 얘기 많이 했어요. 만기 석방. 만기 석방, 만기 출소 되고 몇 년 지나야 돼요? 네, 3년 지나야 됩니다. 석방 되자마자 벗어나는 거 아닙니다. 이거 3년 지나야 돼요. 구체적으로 적은 겁니다. 여기다가. 이거. 만기 출소 3년, 만기 석방 3년.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만기 석방이 아닙니다.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니까 뭡니까? 예, 가석방이에요. 가석방은 미리 나온 거지. 그래서 아직 형을 다 만기한 게 아니고 뭐가 남아있어요. 그 남아있는 형기를 뭐라 불러? 예, 자녀형기라 불러요. 그럼 자녀형기까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몇 년 지나야 돼? 3년 지나야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만기 석방이나 가석방이나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똑같습니다. 똑같잖아요. 자, 면제가 있어요. 면제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가 법률 변경이에요. 법률이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더 이상 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면제받는 거예요. 플러스 3년 지나야 돼요. 자, 두 번째,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형의 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집행할 수 없는 거지. 완성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특별 사면이라고 있어요. 특정 사람에게 특정 사람을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강복절 특사 같은 거예요. 대통령이 사면시켜주지. 플러스 몇 년 지나야 돼요? 사면일로부터 3년 지나야 되고. 근데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특정 죄를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국회 동의를 통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이 사면시켜주는데 일반 사면이에요. 요거는 언제 벗어난다? 예, 즉시 벗어나요. 사면일 즉시 벗어난다. 3년 안 기다립니다. 사면일 즉시 벗어난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았다. 외국에서 받았다. 그래도 몇 년 지나야 돼요? 일단 3년이 지나야 된다. 그래서 3년, 뭐 즉시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되고 일반 사면만 주의하시면 되고 나머지 3년이니까. 수용자에 관한 내용. 자, 그 다음에 수용자가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자, 누굽니까? 마찬가지예요. 금고 이상의 이번에는 뭘 받아요? 집행유예를 받습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자,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결격 사유예요. 자, 그러면 언제 벗어나겠습니까? 예, 유예 기간만 경과되면 벗어납니다. 유예 기간 경과. 유예 기간 경과되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난다. 결격이 아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면 교도소 간다는 얘기면 안 간다는 얘기입니까? 교도소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받았다. 교도소 갑니까? 안 갑니까? 교도소를 안 갑니다. 안 가고 3년 동안 밖에서 잘 견뎌야 돼요. 다른 범죄 안 저지르고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죄가 없었던 걸로 되는 거예요. 죄가. 집행유예는. 자, 그러면 몇 년만 잘 견디면 돼? 네, 3년만 잘 견디면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유예 기간만 경과하면 되죠. 그러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니까 이 집행유예 기간이 3년만 잘 경과하면 결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결격사유. 자, 그런데 근고 이상은 똑같죠? 이법저법 불문하고 징역형과 근고형 똑같습니다. 그런데 집행유예 말고 여러분들 이거 유예 중에서 선고유예라고 있죠. 선고유예. 선고유예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네, 소재기 유예하는 기소유예 이런 게 있어요. 자, 선고유예는 이제 판사가 유예하고 기소유예는 검사가 유예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는 결격이다 아니다? 결격이 아니에요. 선고유예, 기소유예는 결격이 아니다. 오늘 집행유예가 결격이다 이 말이에요. 집행유예, 유예기간 동안 결격이에요. 자, 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내가 지금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도 시험 칠 수 있습니까? 시험 칠 수 있습니다. 꼭 이거 하고 나면 집에 가는 사람이 있더라고. 자기는 나는 집행유예 기간이니까 공부를 하면 안 되는갑다 생각하고 막 몰래 막 다음 시간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막 누가 나가는지 안 잘 보세요. 다음 주부터 또 안 나오고 막.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네, 공부해야 됩니다. 시험 쳐도 되는 거예요.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 공부해도 되고. 그럼 단지 이제 합격을 해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 등록을 안 시켜주는 거지. 개설 등록을.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돼야 벗어나니까 결격사유에서. 자,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 이 법 관련해가지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되고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 3년이에요. 그러니까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나겠죠. 근데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또 뭐도 생각납니까?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뭐도 못합니까? 시험 못 칩니다.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 중에서 유일하게 이 사람만 시험 못 쳐요. 시험은. 자격 취소가 된 사람은 시험을 3년 동안 못 치고 3년 동안 결격 사유 일도 못 하고. 그래서 3년 동안 오로지 공부만 하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8번째 보세요. 자격 정지 누가 받아요? 자격 정지는 소속이 받습니다. 소속이 자격 정지 받았죠? 그러면 자격 정지 기간, 정지 중,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정지 기간만 경과되면 벗어나고. 9번째 이제 이거 중요한데 등록이 취소가 됐어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그러면 3년 동안 결격 사유예요. 원칙적으로. 자, 등록의 취소 사유가 어떤 사유들이 있습니까? 등록 취소 사유가 절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고 그리고 상대적인 등록 취소가 있어요.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거 절치고 취소할 수 있는 거는 상치. 절치 상치. 되겠죠? 사유들이 막 여러 가지가 있잖아. 안기법도 다 있고. 자, 그 사유도 근데 기본적으로 등록 취소는 3년을 적용시켜야 돼. 그러면 등록 취소 처음 받으면 3년 동안 이제 중개업에 종사 못 하죠. 그 다시 이제 결격사에 벗어나야 등록이 됩니다. 그런데 3년을 적용하지 않는 사유가 3가지가 있어요. 미적용. 3년을 적용하기에는 의미가 없고 너무 가혹한 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유가 뭐냐면 사망해산입니다. 개인의 사망, 법인의 해산. 사망해산을 했으니까 3년 동안 기다릴 사람이 없네.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안 한 거지. 이 사망해산은 절치입니까? 상치입니까? 헷갈립니까? 죽었는데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취소를. 헷갈리는 게 없어요. 이거는 죽었는데 반드시 취소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암기법대로 하시면 돼요. 이게 사부결 해가지고 이렇게 암기한 게 있잖아, 그죠? 예, 그 나중에 그 단원 가서 또 하면 되고. 자, 두 번째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취소가 됐다. 그러면 3년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결격 사유는 절치입니까, 상치입니까? 물어본 내가 잘못이네, 그죠? 일단 얘는 절치예요. 예? 사부결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암기법대로 여러분들 암기 안 하면 이게 바로 딱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절치인지 상치인지 딱 바로 안 나옵니다. 바로 나와야 되거든, 원래. 그래서 암기법대로 그 암기 코드대로 이렇게 암기를 해줘야 딱 바로 물어봤을 때 절치, 상치 바로 나와요. 그렇게 암기했을 때. 그렇게 안 하면은 이게 뭐 헷갈려서 못 합니다. 예? 일단은 결격 사유는 절치예요.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절치지. 그러니까 앞에 했던 저런 결격 사유 있잖아.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일을 하다가 가정법원으로부터 성년 의견 개시 심판 받았어. 그럼 피성년 후견인이 됐죠. 그러면 등록증이 날아가요. 절치니까. 되겠죠? 자, 그런데 왜 여기 3년 적용하지 않냐면 결격 사유에 보면은 앞에서 여기에 3년 막 이런 게 있잖아요. 3년이 있는 것도 있고 뭐 3년 적용 안 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3년 적용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더 3년을 한다면은 결격 사유 자체에 3년을 있고 여기 또 3년이 있으니까 총 6년이 돼요. 그럼 너무 가혹한 거지. 6년 동안 일을 못 한다는 거예요. 3년을 적용시키면. 그러니까 결격 사유만 벗어나면 이거 3년 적용 안 하니까 예, 결격 사유에 벗어나면 된다는 얘기지. 예, 동사할 수 있다는 얘기. 세 번째가 뭐냐면 등록 기준 미달입니다. 등록 기준 미달은 이게 절치겠습니까? 상치겠습니까? 요건 상치잖아요. 버스 기사할 때 기가 나오잖아요. 요건 상치예요. 등록 기준이면 아까 했잖아. 사무소 확보, 실무교육 이수. 그것만 하면 되죠. 근데 사무소는 그냥 확보하면 되고 실무교육도 신청해서 받으면 되잖아. 근데 3년 동안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는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는 3년 적용하지 않는 사유. 그래서 요 세 가지 사유를 암기하셔야 돼.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사유들이 더 있어요. 여기 절치상치에. 예를 들어 절치 같은 경우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다. 절치죠. 이중 등록했다. 개업이 절치고 이중 소속했다. 절치. 양도되어 절치예요. 업무 정지 중에 중개 업무 했다. 절치잖아. 이런 사유들은 플러스 3년이에요. 다. 상치도 마찬가지네. 상치도 이중사무소 상치죠.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경호 위반 유월초과 휴업 금지행위 했다. 개업이 다 상치인데 이런 사유들 다 플러스 3년이에요.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3년 적용하지 않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이외에는 나머지 절치상치는 다 플러스 3년이에요. 요거 세 가지 되겠죠. 요거 어렵게 나오면 요거 물어봅니다. 이거. 자, 그 다음에 10번째가 뭐냐면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뭘 받았죠? 업무 정지를 받았어요. 업무 정지를 받고 그냥 가만 있으면은 결격 사유자가 안 되는데 업무 정지 받고 뭐 했다고? 네, 폐업을 했다고. 업무 정지 받고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폐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격 사유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네, 정지 중.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그러니까 폐업했다고 해가지고 이 업무 정지 받은 게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어야 다시 등록시켜 줍니다. 폐업을 해도 안 그러면 업무 정지 해가지고 한 건 해먹고 폐업하고 또 등록하고 또 해먹고 폐업하고 또 등록하고 바로바로 그렇게 되잖아요. 바로 등록시켜 주면.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고 그 다음에 등록시켜 줘야 된다. 그래 보시면 돼요. 11번째가 요거 중요한데 업무 정지 처분을 받은 법인 업무 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뭐 할 당시 업무 정지 그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 요 사람이 결격 사유예요. 언제까지? 당해 법인이 업무 정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이에요.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할 이 업무정지 처분받을 이 사유가 발생할 때 그 있었던 사원 임원들, 사유가 발생할 때 그 법인에 있었던 사원 임원들, 이 사람들이 밖에 다른 데 나가가지고 등기업에 종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당해 법인이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될 때까지. 그러니까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이지 뭐라고 나온다고 시험 지문에는 처분 당시라 나와요. 그 업무정지 처분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은 그 업무정지랑은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유가 발생할 때가 없었거든 거기에. 그렇죠? 그래서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임원들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12번째가 뭐냐면 이것도 중요합니다.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뭘 받았습니까? 벌금 받은 거예요. 벌금을 선고를 받고 플러스 몇 년?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3년 미경과. 자, 여기 3년 나오죠.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법을 말해. 그러면 반드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가지고 300만 원 이상, 그것도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돼. 그것도 과태료 받으면 결격사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3년이 경과되면 벗어나는 거. 자, 그런데 만약에 벌금 받았다. 이 법 위반해가지고 벌금 받았는데 그 벌금이 나의 잘못으로 받은 게 아니고 양벌 규정에 의해서 받았다. 양벌 규정이 뭡니까? 양벌 규정이. 자, 고용인이, 그죠? 중개 업무를 함에 있어가지고 행정 형벌 1대1이나 3대3에 해당하는 위반이 했을 때 그 고용인을 벌하고 그 개업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 과한다고 했어요. 그게 양벌 규정이야. 고용인 때문에 벌금 받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벌 규정은 양쪽 다 벌을 주겠다 했으니까. 나의 잘못으로 받은 게 아니고 일단 고용인 때문에 고용인 잘못으로 벌금 받았어. 300만 원 이상. 그때는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아닌 거예요. 결격이 아닌 것이. 나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400만 원 이상 벌금이 양벌 규정에서 받은 벌금형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에 13번째가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사원 또는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 자체가 결격이에요.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결격 사유자가 사원 임원으로 있는 법인 하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인데, 법인도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단서가 있어요. 언제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 사유 발생일로부터 몇 월? 2월 이내에 그 사원 임원을 해소했다. 해소는 뭐예요? 내보낸 거지. 내보낸 거죠? 그러면 제외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내보냈다는 얘기지. 되겠죠? 그래서 이 13가지의 결격 사유, 요거 요렇게 이 정도 하면은 몇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자, 얼마나 한 문제 맞추기 쉽습니까? 이것만 하면 되잖아. 딱 정해져 있잖아요. 이것만 하면 한 문제를 맞춘다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나온다니까 확실하게 이거. 한 문제. 시험 문제를 다 알고 들어가는 거예요. 용어적이 한 문제, 중개대상물 한 문제, 등록기준 한 문제, 그 외에 절차하고 이런 등록 절차 한 문제, 뭐 이런 거, 기준 한 문제. 벌써 몇 문제입니까 지금? 자, 밑줄을 한번 꺼볼 건데 74페이지. 자, 74페이지 보니까 자, 중간에 보면요, 소설 밑에 보면 양가로 2번이 있어요. 예, 결격 사유 등의 의미라고 해서 첫 번째 줄에 보니까 개업과 소속과 보조원과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가 안 된다. 그래 보시면 돼. 자, 그래서 그 등록의 결격 사유 밑에 첫 번째가 미성년자죠. 자, 미성년자는 첫 번째 줄에 보니까 19세가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19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만 19세 미만인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마지막 줄에 보세요. 혼인으로 인하여 성년으로 의제하는 조항은 공인중개사법에 적용할 수 없다. 이 말은 혼인을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동의받더라도 여전히 결격 사유자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자, 오른쪽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자, 요건을 보세요. 표 안에 요건 보면은 이제 누군지 나와 있지. 피성년 후견인은 두 번째 줄에 사무처리 능력, 지속적 결여예요. 심신상실. 자, 오른쪽에 이제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하다. 심신이 박약하다. 그런 의미고, 효과에 보면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은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돼. 둘 다 어떠한 경우에 벗어납니까? 둘 다 똑같이 일단 종료 심판이 있게 되면 벗어난다.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밑에 양가로 3번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죠. 언제 벗어납니까?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복권 결정, 면책 결정이죠. 그 다음에 파산 폐지 결정 확정된 때, 그 다음에 파산 선고 후 사기 파산으로 유죄 판결, 유죄 받지 않고 10년 경과. 이 말은 당연 복권이에요. 10년 경과되면 당연 복권자가 되는 거지. 자, 그리고 실형불량이나 거의 개인 희생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 밑에 양가로 4번에 수용자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죠. 집행 종료 가로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또는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하면 뒤에 넘어가면 있어요. 두 번째 줄. 금고 이상의 실형이라고 하면 두 번째 줄에 사형, 징역, 금고라고 있어요. 그렇죠? 중요한 건 사형은 의미가 없고 징역이나 금고가 이 법, 저 법을 불문한다는 거예요. 모든 법에 다 적용시키겠다 그 말이지.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니까 동그라미 2번 집행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플러스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되겠지. 그래서 집행이 종료된 것은 두 번째 줄 보니까 형기가 만료되어 석방, 만기 석방이 되는 거죠. 플러스 3년 지나야 되는 뜻이고, 그 옆에 가석방은 뭐가 남아있어요? 네, 밑에 줄 보면은 자녀형기라고 있어요. 자녀형기 플러스 3년인데 무기수 있죠. 무기징역 같은 경우에는 몇 년입니까? 자녀형기가 10년이에요. 무기수는 형이 없잖아. 원래 무기형은 무기징역이에요. 근데 자녀형기다 그러면 10년인 거예요. 가석방이 된 경우 10년 자녀형기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박스 밑에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집행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래서 집행 면제 종류가 기억, 법률 변경이죠. 3년 지나야 되고, 니은, 형의 시효 완성도 3년 지나야 되고, 디귿, 외국에서 두 번째 줄에 나오죠. 외국에서 형은 전부 또는 일부를 집행받았다. 그래도 3년 지나야 돼요. 자, 마지막에 리얼, 특별 사면 또 3년 지나야 되죠. 네, 일반 사면이라고 있어요. 그죠? 일반 사면은 언제 벗어난다? 예, 이건 즉시입니다. 예, 즉시. 그게 오른쪽에 용어 정의해 보면은 그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그냥 일반 사면은 즉시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그 밑에다가 하나 적어 놓든지. 자, 양가로 5번에요. 금고 이상의 이제 집행 유예를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가 결격 사유자다. 자, 언제 벗어나느냐? 네,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집행 유예 기간이 경과. 유예기간 경과되면 벗어나는 거죠. 자, 선고유예, 기소유예 이거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다. 자, 6번 보세요. 이제 자격이 취소되고 몇 년? 3년 경과되지 않았다 이 말이지. 아까 이제 자격이 취소가 된 사람은 뭐도 못합니까? 마지막 줄. 자격시험 응시 불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험에도 응시할 수 없다. 공부만 해야 돼요. 3년 동안. 7번 보세요. 자격 정지되고 언제 동안? 자격 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 당연히 자격 정지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나겠지. 마지막 줄에. 기간이 경과되면 벗어난 해소. 자, 8번에 보니까 등록 취소 나오죠. 첫 번째 줄의 끝에 등록 취소 플러스 몇 년입니까? 플러스 3년이죠. 예, 기본적으로 3년입니다.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인데 밑에 있는 기속적 등록 취소가 이게 절치입니다. 요 사유, 그리고 뒤에 넘어가 보면 재량적 등록 취소, 이게 상치죠. 요 사유. 여기에 지금 적혀 있는 사유들은 다 플러스 3년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에 없는 거 있잖아. 뭐? 사망 해산, 결격 사유, 등록 기준 미달. 이거는 3년 조용하지 않는 거예요. 3년 조용하지 않는 걸 해야 돼요.
자, 9번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지요. 그 다음 뭐 했어?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다. 어렵지 않고. 10번 보세요. 업무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뭐 할 당시, 업무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죠.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 요자가 업무정지 기간 동안 결격 사유자입니다. 오른쪽에 넘어가니까 네 번째 줄. 업무정지 처분 당시의 사원 또는 임원이 아니라 이 말이네. 처분 당시의 사원 임원이 아니라 사유 발생할 당시의 사원 임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1번에 이 법을 위반하죠. 이 법입니다. 반드시 300만 원, 또 300만 원 이상이에요. 벌금형을 선고받아요. 과태료 아니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는 자가 결격 사유자지. 그 부분 즉 첫 번째 줄에 즉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은 결격 사유자가 아니고 이 말이에요. 공인중개사 법이 아니고 다른 법 위반이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러죠? 벌금형에 대한 선고 유예를 받았다든지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을 받았다든지 그것도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래 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2번에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이러한 결격 사유자가 있다. 그러면 그 법인 자체가 결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줄 있죠? 2월 이내 해소.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입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월 이내 해소한 경우는 제외. 법인이 결격 사유자가 아니다. 그 말이죠. 법인도 억울하니까. 자, 뒤에 넘어가 보니까 81페이지 문제가 하나 있네. 그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3번 문제 81페이지 결격사유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기억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벗어난다. 해당하지 않는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네, 결격사유에 해당하지요. 네, 자녀 형기가 지나야지만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죠. 자녀 형기가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가석방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가석방되고 플러스 자녀 형기 플러스 3년이 경과돼야 벗어납니다. 니은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일반 사면을 받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일반 사면 받았으니까 될 수 있죠. 즉시 벗어났으니까. 이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집행 면제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어. 그리고 리얼 공인중개사 법이 아닌 다른 법률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 받았죠. 그러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해당 안 하죠. 해당 안 합니다. 반드시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해가지고 300만 이상 벌금 받아야 돼요. 답은 3번이고 한 장 더 넘겨보세요. 병합법 이런 거는 뭐 볼 필요 없고 자 83페이지에 등록증 교부 등이라고 나와 있죠. 자 등록 절차와 관련해서 다시 나옵니다. 등록 절차 아까 어떻게 됐어? 등록 신청하고 며칠 이내? 7일 이내 서면 통지죠. 그거 밑줄 거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등록 처분 통지해가 두 번째 줄 7일 이내란 말 찾았죠? 7일 이내 그 밑에 줄 서면 통지. 항상 7일 이내 서면 통지. 자, 그런 다음에 등록관청에서는 그런 다음에 개업이 두 번째 줄에 보세요. 업무 보증 설정 나와 있죠. 밑줄. 보증 설정 신고해야 돼. 그럼 보증 설정 신고했는지 확인하고 마지막 줄에 등록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 줍니다. 등록관청에서 등록 절차에 대해서 물어봤고 85페이지 보세요. 재교부 사유라고 있죠. 자,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분실 훼손했다. 없어요. 분실했어요. 없어. 훼손 다 찢어져 버렸어요. 없어. 자, 그럴 때는 재교부 신청서만 제출하면 돼요. 왜? 내한테 등록증이 없으니까 재교부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고. 근데 이번에 보니까 기재사항 변경 또는 종별 변경이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면 기재사항 변경이 됐다. 예를 들어서 상호가 바뀌었다. 상호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자, 상호가 바뀌었다. 그 다음에 안 그러면 이름을 바꿨다.
이름 때문에 뭐 잘 안 되는 거 싶어가지고 이름 바꿨다든지 전화번호 바꿨다. 그러니까 기상 변경된 거죠. 자, 그럴 경우라든지 아니면 종별 변경 중에서 아까 했어. 부칙 동그라미 보세요. 부칙이. 세 번째 이제 부칙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격 취득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할 구역 안 동그라미.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업무 개시. 자, 읽으면 부칙이 자격 취득해서 관할 구역 안에서 업무를 계속하겠다. 이런 종별 변경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등록증 재교부라고 했지요. 예, 이때는 재교부 신청서에다가 플러스 종전 등록증이 있어요. 종전 등록증은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을 말해. 그거랑 변경사항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재교부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죠. 자, 그 다음에 재교부 됐고 뒤로 넘어가서 자, 이중 등록 금지 이것도 물어봅니다. 이중 등록 금지요. 자, 이중 등록 금지에 관한 내용. 첫 번째 보세요. 이중 등록 금지 말 그대로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말이죠. 이중으로 등록을 해서 중개업 할 수 없어? 이중 등록 할 수 없어. 자, 그것이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는 물론 그다음에 등록관청 달리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종별 달리해서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어떤 경우에도 이중으로 등록하는 건 안 된다. 자, 이중소속 금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중소속 금지는 개업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 요걸 합치면은 개업 등이란 말입니다. 주어가 개업 등은 다른 개업의 소속, 보조원, 법인의 임원사원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중소속 금지. 자, 위반했다 치자. 위반했어. 그러면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했다. 그러면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행정형벌로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의 벌금이에요. 이걸 1대1이라 부르죠. 이중등록이요. 그러면서 등록이 취소됩니다. 절취예요. 그러니까 병과가 되는 거지. 행정형벌과 행정처분이 병과됩니다. 그러니까 1대1 받으면서 등록증이 날아가요. 절취예요. 이거는 여러분 암기법이 있습니다. 암기법대로 하시면 돼요. 지금 한번 보고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암기법에 돼 있는 대로 그렇게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이번에 이중 소속 금지 위반한 경우 그 말인데, 자, 개업 첫 번째 줄에 보면 개업 나오죠. 개업은 어떻게 되느냐? 개업은 이중 소속을 하게 되면 절취입니다. 자기 사무소를 놔두고 다른 데 가서 일을 했으니까 자기 사무소를 취소시키는 거예요. 절치면서 그 다음에 소속은 이제 행정처분이 자격정지 6월이죠. 2소 6월이고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소속은 그 밑에 줄이 뭐냐면 소속이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데 이중소속했다. 들어봤죠? 자격정지 기간 중인데 이중소속했으니까 이거는 자격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중소속을 하게 되면 개업도 소속도 뭐 보조원도 전부 다 뭐라고? 1대1입니다. 1대1. 자, 오른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4번 문제. 이중소속, 이중등록, 이중소속에 관한 거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A군에 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하고 있는 자가 다시 A군에다가 등록을 했다. 이거 이중등록입니까? 네. 맞죠? 자, 니은에 B군에서 등록해서 중개업을 하는 자가 C군에 가서 또 등록했다. 이중등록이에요. 디귿 개업공인중개사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중개보조원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가 없어. 이중소속이 안 되니까 옳은 지문이고. 리을 이중소속 금지 위반의 경우에는 1대1이다. 다 맞죠? 네. 다 옳게 지문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또 뭐 혹시 하나도 틀렸는 거 싶어가지고 또 다시 올라가서 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틀렸으면 다 틀린 거고 다 맞으면 다 맞은 거고 이렇게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자신감 있게. 자, 됐어. 그럼 좀 쉬었다가 중개사무소 설치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